수도권 주파수 06.9원 사랑이 가득한 여기는 JBCH-FM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마음 태우기 모임에 보이는 라디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힐링타임, 저는 1일 진행을 맡은 DJ 훈이입니다. 처음이다 보니 많이 미숙한 만큼 형제 자매님들의 열띤 호응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방학 동안 함께 울고 웃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맛있게 먹기도 했던 우리 대학부 형제 자매님들, 이제 각자의 선교지와 캠퍼스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한마디로 감동과 재미가 폭발하는 시간 준비되셨나요? 네! 오늘 방송에서는 신입 캠퍼스 선교사들의 고민 상담, 선배들의 따뜻한 조언, 감동적인 선교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 넘치는 선물 교환식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보이는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보이는 라디오 외치면 형제자매님들께서 큰 소리로 렛츠 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렛츠 고! 네, 멀리서도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코너는 라디오의 꽃 사연 청취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당신의 고민을 보여주세요인데요. 그중 첫 번째 파트는 신입생이 궁금해요입니다. 신입생 형제자매님들이 캠퍼스로 가기 전 꼭 해결하고 싶은 고민을 사연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 도착했네요. 첫 번째 사연은 믿음구의 든든한 형제 이건영 형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주대학교에서 신앙생활하게 된 이건영 형제입니다. 저는 이번에 대학교에 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학교랑 일산교회랑 거리가 멀다 보니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어서 많은 교회 일정에 완벽히 참여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배 캠퍼스 선교사님들 도와주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박수 보내주실까요? 사연 보내주신 건영 형제님, 주인공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와주시죠. 사연이 들어보니 정말 공감되는 고민인데요. 저 또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서 저도 같이 처음 학교에 입학할 때 이런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질문에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해주실 형제 자매님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누구시죠?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재현우 형제님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재현우 형제님,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상황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천안에서 멀리서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계속 4년 내내 기숙사를 썼거든요. 그래서 있으면서 근데 저는 아예 그 지역에 있으면서 상황이 좀 그 지역 교회를 나가야 될 상황이었고, 형제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주중에는 금요일까지는 여주교회 있으시고, 그리고 토일 일산으로 올라오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간 관리라는 게 사실 너무 방대해서
하는 시간 관리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일단 하루 시작할 때 일단 해야 할 일들을 그냥 뭐 정답은 아니지만 뭐 다 신앙생활이고 주의 일이지만 교회 관련된 일, 그리고 뭐 자기 사업, 학업에 관련된 일, 그리고 오늘 일정은 어떤지를 쭉 정리해 놓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서 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 시간 관리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뭐 바쁘고 일정도 많은데 수요 예배를 가야 되면, 그냥 뭐 집회 일정이 있는데 이거 정말 가야 되나, 뭐 가지 언제까지 내야 되고 시험 언제까지 있는데, 약간 이런 것도 이제 뭐 1, 2, 3, 4년 가다 보면 아마 있을 텐데, 저도 주변 형제 자매님들 보면서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다 그렇게 잘했다는 아닌데 어쨌든 그냥 말씀이 사실 성경 말씀이 정답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더해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교제하면서도 또 배운 것은 내가 결국에 어떤 것이든 다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 시간에 뭐 할지, 뭐 먼저 할지, 어디 갈지, 뭐 대학교 모든 게 다. 그래서 내가 말씀과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말씀대로 그 일을 먼저 행하면 그 이후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 있어서는 당연히 지혜로운 것도 당연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학업도 잘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잘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잘해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걸까? 말씀 들으니까 100대 100으로 하라고 하셔서 예? 막 이랬었는데, 하여튼 그런 거는 좀 그러니까 이렇게 허투루 버리는 시간이나 아니면 약간 굳이 안 해도 될 그런 시간이 하루 중에 보면 은근히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더 바쁘고 좀 지혜롭게 계획해서 보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의 일을 먼저 하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더라도 그 말씀이 정답이니까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우 형제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건영 형제님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진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건영 형제님의 먼 곳에서의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 형제 자매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사연이 도착했네요. 두 번째 사연은 순종부의 풋풋한 자매 이수아 자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종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수아 자매입니다. 이번에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캠퍼스 전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친구 전도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동일하게 하면 될 것 같아 큰 걱정이 없지만 교수님 전도는 경험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교수님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사연의 주인공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와, 친구를 넘어 교수님까지 예산을 크게 잡고 전도를 위해 준비하는 모습 정말 뜨겁습니다. 이 질문에 답변해 주실 형제 자매님 누구시죠? 네, 유지윤 자매님인데요. 유지윤 자매님께서 이 사연 고민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도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요. 저도 부족한 생각과 그런 경험들이지만 저의 경험들을 가지고 고민해보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1학년 기간 동안 두 학기 동안 두 분의 교수님을 전도했던 그런 사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교수님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랑 또 공손한 태도로 전도하는 그런 전도의 태도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수님을 제가 전도하게 된 계기는 수업을 듣다가 그 본인의 인생관이나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말씀하셔서 정말 저 교수님께서는 진리를 찾는 영혼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때마침 학교 집회를 2주 정도 앞두고 있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마음 먹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때가 처음으로 교수님을 전도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라 당연히 걱정이 더 먼저 앞서고 걱정과 나에게 불이익은 있진 않을까부터 해서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전도를 해도 생각보다는 나를 안 좋게 보시지도 않고 그렇게 불이익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담대하게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적에 영향을 미칠까 그런 조심스러운 부분에 더 그 수업에 임하는 태도를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요.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교수님과 만나는 시간이 수업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보여지는 태도를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과제나 그런 부분들을 임하려고 노력을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는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전도하는 방법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많았는데 교수님과 따로 수업 시간 이외에 길게 대화를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편지와 그런 집회 초대장을 드리면서 권유를 했었습니다. 이제 편지를 쓰면서는 더 예의와 공손함에 신경을 써서 마음을 전했었고 교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열까 고민하다가 그 강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 한마디들 덧붙이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마음을 열 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성실한 모습으로서나 또 강의실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들이나 이런 사소한 구별되는 모습들이 모여서 이런 대학생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모습으로 더 전도의 그런 모습들이 쌓여서 시작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비슷하게 또 교수님을 전도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이제 가장 크게 알게 된 것은 내가 있어야 할 위치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영혼을 붙여주신다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마음 먹고 교수님을 전도하기에는 찾는 영혼도 보이지 않을 때도 많고 갑작스레 모든 수업을 듣는 교수님마다 전도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기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침 큐티에서 자매님들과 모여서 큐티를 하는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계셨던 교수님께서 저희의 그런 큐티하는 매일 아침마다 모여서 성경을 읽고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관심을 보이시면서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성경을 읽고 함께 모이는 그런 모습들로 관심을 보이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교수님을 전도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매님들과 전도를 했었는데요. 이 교수님과는 전도하기 위해 편지도 써보고 따로 연락처도 교환하고 더
적극적으로 밥 약속도 잡아서 시간 보내면서 밥가리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소한 모습들과 내 자리를 지키는 것들이 전도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꼭 교수님이 아니더라도 대학교 안에서는 찾는 영혼들이 분명 한 영혼이라도 있을 것이니까 이런 찾는 영혼을 보여달라는 기도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동기들이나 이외에도 교수님을 전도하는 것이 더 조심스럽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걱정들은 조금은 더 내려놓고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시면 좋겠다는 그런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많은 경험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답변일 수 있겠지만 더 캠퍼스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찾는 영혼을 보여달라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족한 답변이었지만 감사드립니다. 네, 귀한 답변 해주신 유지은 자매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수아자매님 어떻게 고민 해결이 되셨나요? 되셨다고 합니다. 이수아 자매님의 캠퍼스 영혼 전도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사연이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사연은 소망부의 귀중한 자매 이다은 자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망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다은 자매입니다. 저는 이번에 대학교에 신입생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대학생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일정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바쁜 일정들을 다 소화하고 과제나 학업까지 챙겨야 하는데 학점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배 캠퍼스 선교사님들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의 주인공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사연 들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다들 공감되시죠? 네. 사실 대학생들 일정이 정말 많은데요. 또 공부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기만 할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경험을 통해 명쾌한 답변을 주실 형제자매님 누구신가요? 네, 문채현 자매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채연 자매입니다. 또 마침 질문해주신 자매님이랑 저랑 되게 비슷한 분야라서 좀 되게 공감대가 있게 좀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일단 저는 시각 디자인과인데 뭔가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과가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뭐 방법적인 것만 생각을 하면 정말 이 대학생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한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말 육신적으로 너무 바쁘기도 하고 때로는 한계가 느껴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 모든 일정들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마치고 와서 이제 하나님께 먼저 나를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학교 과제를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제가 시각 디자인과이기 때문에 뭔가 창의적인 작업을 해야 할 때가 많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시간을 그렇게 고민할 시간을 좀 단축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이 과제에 대해서 이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고민을 하고 아이디어를 짜고 이런 시간이 있다면 저는 그 시간을 좀 그만큼 단축시켜 주신다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얼마나 시간이 없냐면 뭐 예를 들면 약간 극단적인 예시로 뭐 월요일을 예시로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월요일 예시로 들어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큐티를 가요. 그리고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수업을 듣고 나면 이제 연합 모임까지 공강이 있잖아요. 그 공강 시간에 과제를 하는데 과제를 하다가 못하면 어쨌든 연합 모임을 가요. 저녁을 먹고 연합 모임을 갔다가 집에 오면 11시 40분인데 11시 40분에 이제 내 과제 시작해야지 해야 돼요. 하여튼 그런 정도로 했었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했을 때 얻은 것들이 너무 많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예산을 넓게 세우시고 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는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대학생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학업을 하는데 물론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지쳤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고 하지만 이제 제가 공부하고 있었던 그 목적에 대해서 좀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목적이 잊을 때쯤이면 힘들어지고 그 목적을 다시 바로 잡았을 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성적을 잘 받아서 뭐 아버지 전도에 대해서 조금 더 길을 열어보고자 그게 저의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생각할 때는 제가 좀 이렇게 죽기 살기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적에 대해서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 좀 올바르게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좀 계속 되새길 때 그때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한계가 느껴지는 일정이지만 그 목적을 다시 잡았을 때가 정말 하나님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 많이 세우시고 그리고 목적을 바르게 그리고 세우시고 그 목적을 놓지 않고 가시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문채연 자매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다은 자매님 고민 해결에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정말 신앙과 학업 모두 잡는다는 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다은 자매님의 학업과 신앙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는 대학 생활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신입생 형제 자매님들의 풋풋한 고민 사연 들어보셨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네, 저도 사연들을 들으면서 막 2호학번이 된 것 같고 걱정과 기대를 모두 갖고 캠퍼스로 가던 그 날이 마구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모두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이 사연들을 들으며 선배 형제 자매님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질문이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코너, 선배 캠퍼스 선교사로서 신입생에게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신입 캠퍼스 선교사 형제 자매님들이 캠퍼스로 가서 이것만은 지키겠다 하는 말씀이나 다짐이 있는지 궁금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신입생 형제 자매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형제님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영 형제님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마음지키기 모임을 통해서도 각자 결단하고 준비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신입 캠퍼스 선교사로서 내가 캠퍼스로 가서 이것만은 지키겠다 하는 그런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건영 형제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 다짐이 하나 있긴 한데 이제 어떤 다짐이냐면은 아무래도 제가 학교가 멀다 보니까 또 이제 마음 지키기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감사하게도 같은 교회에서 형제님들도 함께 대학교를 가고 또 함께 기숙사 생활하게 되어서 이제 그 형제님들과 함께 이제 매일 큐티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다짐하고 있고 그리고 한 번도 아무리 육신이 피곤하다고 해도 큐티는 절대 안 빠지자라는 형제님들과 계획을 좀 세워봤습니다. 네, 건영 형제님의 다짐 감사합니다. 이 다짐이 정말 학기 끝나는 그 날까지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매님들 중에 신입생이신 이다은 자매님, 이수아 자매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준비되신 분부터 다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정부에서 교육하고 있는 이수아 선생님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듣고 딱 생각했던 게 경건의 모습을 지키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큐티나 뭔가 개인적으로 성경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나 아니면 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모습 그런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경건에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뭔가 제가 좀 더 세상에서 분별되고 전도하는 데 힘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자매님들과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성결이다라는 말에 대해 묵상했던 적이 있는데 진짜 그 말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경건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저를 올바르게 하나님의 길로 쓰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뭔가 쉽진 않겠지만 뭔가 제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저를 제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할 영혼 앞에서 조금 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습관도 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꼭 지키고 싶다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표대 말씀을 지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2025년 표대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인데 그 내용 중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이 표대 말씀을 정할 때 제가 올해 20살이 되고 나서 대학 생활을 생각하면서 정했던 말씀인데 많은 고난들로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을 생각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구절을 정했어요. 그래서 올해 대학 생활하면서 그 표대 말씀처럼 지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연단시켰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친구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더 보이면서 좀 새로운 친구들에게 저의 모습들을 저도 깨끗하게 제 모습들을 보이고 그런 모습으로 전도를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다은 자매님, 이수아 자매님 다짐 발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입생 형제 자매님들의 말씀과 다짐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캠퍼스 선교사로 살아갈지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입생 형제 자매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 보시기 귀한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라디오가 비록 작지만 해외로도 실시간 송출되고 있는데요. 지금 실시간 중계 중인데 먼 곳에서 있는 자매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 인사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JBCHFM이 이렇게 해외로도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이는 라디오 마치겠다고 하면 신입생 형제자매님들 억울하시죠? 네. 계속 신입생 형제자매님들만 앞에 나와서 많이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신입생들이 보여줬다면 이제 재학생, 졸업생, 선배 형제자매님들이 나서야 할 차례인데요.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코너, 캠퍼스 선교 사례 발표입니다. 와. 이름하여 당신의 사역을 보여주세요인데요. 선배 형제자매님들이 감동적인 캠퍼스 선교 사례를 발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캠퍼스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들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 형제자매님이 누굴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진구 형제입니까요? 네, 아닌데요. 첫 번째 발표자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청년의 든든한 기둥, 진리를 따라 사시는 진리 레인저의 리더 전나서 지부장님을 역임하신 이시은 형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시은 형제입니다. 제가 오늘 되게 마음 편하게 왔는데요. 저희 자매한테도 하나도 안 떨린다고 그냥 편하게 왔다 가겠다 이랬는데 너무 사실은 여기 와서 제 마음도 되게 뜨거워지는 것 같아서 이제 꽤나 제 마음이 지금 뜨거워져서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제 캠퍼스 선교사를 이렇게 발표하려고 하는데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또 형제자매님들께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예전에 학교 생활하면서 이제 크게 위로를 받았던 묵상을 했을 때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요. 나는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언젠간 조금 초라해 보이고 외롭기도 하고 또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었지만 여기 말씀처럼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이제 바람 날개로 다니시는 영광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큰 소망과 위로를 얻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0대가 되고 제 20대 생활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연약함 속에 찾아오신 주님의 위로로 이제 제 20대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진을 이제 발표 시작에 앞서 이렇게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발표를 이어가보자면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제가 학교 생활했을 때랑 지금이랑은 사실은 분위기도 상황도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준비했고 이런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 집회를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마음을 들였는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저의 학교 생활 간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짧게 간증하고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제 학교 생활은 사실 반성할 것도 연약한 점도 이제 너무나도 많았었기 때문에 사실은 발표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했던 부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형제자매님들께 위로와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사진 빠르게 보여드리면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15년도, 16년도 사진입니다. 이제 저는 지금 아까 2호학번이라서 깜짝 놀랐는데 저는 1호학번이었고 이제 제가 15년 8월 11일에 학예수양회에서 구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15년 1학기 저의 그 방황의 시기는 사진에 넣지 않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15, 16년도 사진인데요. 요거는 이제 요 사진은 그 다들 뭐 익숙한 얼굴들이시죠. 그 15년, 16년도 서부연합 모임 가서 일상교 형제님들이랑 같이 찍었던 사진이고, 요거는 이제 15년도 수신수 서울 서북교회에서 진행했던, 여기 미영철 전도사님도 계시고, 뭐 여기 김민수 형제님도 계시고, 뭐 여러 형제님들 많이 계십니다. 뭐 저는 참 세상적이죠, 표지 자세가. 그리고 요게 이제 15년도 이제 서부연합 사진입니다.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죄와의 사투를 벌이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냥 교제에 붙어 있으려고만 노력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신입생 때부터 전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이랬었던 모습과는 이런 모습과는 정말 사실 상반된 그런 사실 모습이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16년 8월에 제가 입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년도는 군 생활을 하고 18년도 2학기에 복학해서 학교 대표자로서 같이 이제 교제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교에 사람이 많지 않았어서 이렇게 세 명, 여기 성경유진 제외하고 이렇게 3명이 학교에 같이 있었는데 한 주에 한 번씩은 모여서 도서관에 모여서 같이 교제를 하려고 했고, 교제를 진행하는 가운데서 이제 전도할 영혼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학교 집회도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었고, 그때 이제 학교 집회 했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연합장님이신 이제 고우성 부장님도 그때 함께 해주시고, 신동화 선생님도 그때 이렇게 저희 부서장님이셨는데 이렇게 신방도 이렇게 와주시고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첩을 쭉 보다 보니까 이제 큐티를 했던 사진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렇게 꽤나 홀로서 큐티 자리를 지켰던 사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2019년도인데 2019년도는 홍현지구라고 해서 지금 마서지구의 모체가 되는 지구가 이제 생겼을 때 이제 지구장으로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캠퍼스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너무나도 많은 기회를 얻게 되었었고, 이때는 한 학기에 뭐 4번씩 집회했어요. 뭐 학교 집회, 지구 집회, 지구 바까리 집회, 연합 집회 뭐 이런 식으로 한 학기에만 수많은 집회를 하고,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구원받는 영혼들도 있어서 이렇게 요 사진이 이제 지구 형제자매님들과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이렇게 롤링페이퍼를 써서 편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하고 이런 시간들도 가지고 이렇게 정말 마음 모아가지고 뜨겁게 전도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홍현지구에서 마서지구로 이제 이름을 바꾸는 시기에 정말 폭발적으로 사람이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터지기 바로 이 전대수였는지 동계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거의 30명 가량의 형제자매님들이 모여서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20년도 3월에 이제 코로나가 확 터지면서 조금은 처질 수 있었지만 마음 모아서 이제 온라인으로 교제를 진행을 했었고, 결국에는 이게 지구 바까리 집회를 서울 서북교회에서 진행했었던 거고, 이거는 특송을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특송을 만들고, 또 이어서 이후에 서부연합 집회를 서울 서북교회에서 진행을 했었고, 이때도 정말 많은 영혼들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 듣고 해주셨었고, 이건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뿌듯해가지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교 생활을 짧게나마 보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느낀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먼저는 기도와 간절함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제 경험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제가 19년도 그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봉사자로서 그러니까 지구장으로서는 정말 뜨거웠고 지구 형제자매님들과 전도하는 상황에서는 전도가 잘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전도에는 제가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이제 학교에서 영혼들에게 권유하고 싶지만 형제자매들도 많이 느끼시다시피 생각보다 인연이 많이 없어 보이고 그때 이제 전도하려고 했던 한 명의 동기가 있었는데 같이 있을 때 계속해서 은연중에 말은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그 시선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그 친구가 이렇게 복도 끝으로 이렇게 사라졌을 때 제가 이렇게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다시 그 친구가 지하철역까지 갔을 때 다시 달려가서 쭈뼛대면서 성경 강에는 책자라도 이제 겨우 건넸던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전도할 힘이 너무 없다. 이번에는 그냥 봉사로만 이 집회를 돕겠다 했는데 하면서 이제 나는 정말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서 이제 학교 끝나고 교회를 갔었어요. 이제 그때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청년 찬양제를 준비할 때였는데 청년 찬양제 연습을 또 즐겁게 또 하고 있었는데 군대에서 전도했던 그 후임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후임인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후에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때 전화가 왔던 후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도록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지 정말 주님 앞에서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자녀의 기도를 정말 들으시고 주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지닌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이런 것을 대학 생활 동안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군대 그 후임 보여주려고 가져왔는데 잘 보이진 않지만 되게 웃기죠.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제가 그날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왔고 교회에서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달이 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달을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그 영혼이 구원받은 이후에 제가 코로나 기간에 이제 대구로 그 후임을 만나러 이렇게 신방 갔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또 느꼈던 점 말씀드리면 이제 두 번째로 느꼈던 것은 대학 생활은 이제 저에게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 사진은 이제 집회 준비하면서 너무 여러 시설들이 열악했었어요. 저희 학교가 좀 오래되기도 해가지고 열악해서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알아보는 가운데 집회를 못할 것 같아 이제 떨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어떻게든 집회를 하고 또 영혼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 두 번째 사진은 아까 슬쩍 말씀드렸듯이 꽤나 긴 시간 동안 혼자서 큐티 자리를 지켰던 시간도 있었고 이 세 번째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긴 한데요. 이제 제가 대학 생활을 용돈 20만 원으로
이렇게 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으로. 그래서 20만 원으로 차비와 매일 점심 저녁을 거의 다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삼각김밥을 먹기도 어려운 날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에 어떤 삼각김밥을 먹어야 이제 100원 단위로 그것을 맞춰서 살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계획하면서 지냈던 시간도 있었고, 여기에는 적지 못했지만 아까 최원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시간표를 쓰면서 어떻게 하루를 쓸지 고민했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열심히 했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지금도 주님 안에서 큰 자산이 되었고, 지금의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 어려움들을 어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다, 연단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간증하고 싶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저에게 가장 아쉬운 부분은 여러 형제자매님들께 말씀드린 적 있지만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많이 맺혀지지 않아서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 그것 또한 이제 형제자매님들 앞에 이렇게 간증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 기간 동안 정말 각자의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테지만 정말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나온 여러 열매들을 삶 가운데서 이렇게 맺히시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느꼈던 것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동역자들의 소중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학교라는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소망을 품은 이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정말 대학생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느끼고 이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저 혼자 큐티한다고 해서 이제 여기 김수만 형제님과 주차장님 오셔가지고 같이 신방 해주셨던 사진이고, 요건 아까 보여드렸지만 학교 집회 한다고 이때 제가 한번 4살, 3살 그 정도밖에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집회 한다고 하니까 이제 부서에서 와주셔서 이렇게 밥도 사주시고 이렇게 헌금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던 사진이고, 세 번째는 이제 지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가 됐던 것이 사진들을 쭉 보니까 제가 사랑을 받아왔던 사진들만 가득하고 제가 사랑을 베풀었던 사진들이 너무 많이 없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도 더욱더 사랑을 베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님들께 그 사랑을 베푸는 그런 형제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은혜 찬송 229장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입니다. 이제 이전에 그 언제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집회를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학교를 바라봤었는데 친구도 없고 이렇게 전도할 사람도 너무 없는데 이렇게 학교가 막 불타오르는 것 같은 초급함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 뭐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닌데 이렇게 노을이 져서 이렇게 학교가 빨간색인데 세상이 불타오르는 것 같은 그 초급함을 느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들었던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메말라 가난한 이 땅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허락하신 자리에서 겸손히 순종하고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의 날이 오시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뿐이다. 그 가사를 들으면서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대학생 형제자매님들 이제 각자가 다른 환경 속에 있을 테고 각자 다른 상황 속에 있을 테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임을 정말 믿고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학교 생활 하시면 좋겠고 더욱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대학 생활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좋네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의 발표라고 했는데 너무 대선배님이 나오셔서 좀 놀라셨죠? 저도 놀랐는데요. 장난이고 대학부 대선배님들의 풋풋한 시절 사진과 대선배님들다운 묵직하고 귀한 선교사의 발표가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언더우드의 기도,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라는 찬양이라서 더욱더 공감도 많이 되고 또 많은 귀감이 되었던 선교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이 선교 사례를 준비하셨다고 하시는데요. 두 번째 발표자 형제 자매님은 누구일까요? 마음지키기 모임의 든든한 거목이자 중고등부와 미선부 그리고 청년회의 귀중한 보석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김하늘 자매님, 문채연 자매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지과 박가리 집회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김하늘 자매입니다. 네, 저는 박전지구에서 계속 교제를 해왔었고 여러 집회들을 경험하면서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지금 발표하고자 하는 집회는 작년 하반기에 진행됐었던 박가리 집회입니다. 목차는 이제 그때 말씀과 준비 과정과 그리고 1일차와 2일차 상황과 그리고 결과와 느낀 점에 대해서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만든 아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잡고 다 같이 함께 기도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준비 과정은 먼저 날짜 선정을 했었어야 됐는데요.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일단 시험 기간을 겹치면 영혼들도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날짜와 그리고 지구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가장 많이 참석하실 수 있는 날짜로 이제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4일부터 15일 동안 하게 되었고요.
한 지구에는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이제 그중 한 학교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뭔가 재보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각 학교들이 이제 모두 어렵지 않게 올 수 있는 학교를 선정을 하게 되었고 장소 대여에 있어서도 되게 쉽게 할 수 있었어서 부천대학교 국제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간 선정에 관해서도 막바지 집회를 할지 아니면 5일 집회로 진행할지 여러 고민 가운데서 함께 규제하면서 이제 2일 막바지 집회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역할 배분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포스터를 제작을 했었어야 됐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라는 큰 문구가 들어간 포스터를 제작해 주셨고 저녁 식사 준비 같은 경우에도 그 날마다 가능한 자매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인원수에 맞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데이 이미지 제작이라고 써있는데 저희가 이제 24일 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거의 매일매일 이제 오전 7시와 오후 11시에 이렇게 디데이 이미지를 올려드리면서 기도 부탁 내용 취합된 명단을 같이 올려드리면서 합심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드림으로써 이제 부천 지구에 계신 모든 자매님들이 아침과 밤으로 이제 부천 지구에도 이제 기도할 수 있었고 좀 더 영혼들을 전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모으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먼저 지구 집회를 그냥 글로만 공지를 하고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줌으로라도 만나서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어떤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할 것인지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기도 모임을 가지면서 각자가 어떤 영혼들을 전도하고 있고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를 만나서 깊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전 7시와 오후 11시 매일매일 합심기도를 이렇게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지역 큐티도 원래는 여러 사정상 안 했었는데 집회를 앞두고는 4-5번 정도 다 같이 모여서 큐티를 하는 시간 가지면서 더 많은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줄을 따르는 부천지구라는 미션을 함께 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도할 영혼에게 식사를 사며 줄을 따랐습니다. 제주몰빵 선님께 빼빼로를 드리는 선을 행하며 줄을 따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선을 쌓고 줄을 따르는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인증하는 미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했던 분이 계셨는데 이제 부천대학교의 교수님으로 계시는 김문영 선생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전도사님이 되셔가지고 학교에 이제 나오지 않으시지만 마지막까지 큰 도움을 주셨는데요. 먼저 여기 카페 돌롯이라는 곳에서 미리 선결제를 좀 다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집회 기간 동안 영혼들과 함께 와서 음료도 마시고 그런 필요한 것들을 살 때 미리 그냥 다 해주셨다고 이제 올려주셔가지고 집회 기간 동안 정말 잘 사용을 하였고 그 후로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당일날 와서 알았는데 이렇게 집회 학교 앞에 이렇게 집회 안내판을 설치를 해주셔서 그 영혼들도 들어오면서도 되게 좀 어려웠던 마음이 조금은 쉽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이렇게 식당도 원래는 이제 국제관에 계신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손을 봐주셔서 이렇게 영혼분과 함께 식사하면서 좀 가까워지는 시간도 갖고 좀 자주 못 오시는 자매님들과도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집회는 이런 준비 과정을 거쳤고 23명의 영혼 기도 부탁을 받고 함께 기도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1일차에 올라왔던 기도 부탁 내용들로는 이런 영혼들이 올라왔었는데요. 되게 많이 올려주셨고 정말 뜨겁게 전도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기도 부탁이 올라오는 가운데서 이제 위기 상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부천대학교 집회 당일날 새벽에 이제 학생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다고 이제 학교 전체에서 공지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등교를 하는데 경찰들이 막 깔려 있고 되게 다들 엄청 살벌하고 막 도망다니고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에타에 그런 글이 올라왔었고
계속해서 이제 수업이 끝나면 이제 바로 집으로 돌아가라. 이 근처에 있지 말라고 하는 공지글이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도 제가 집회를 권유했던 영혼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거절한 영혼들도 있었고 되게 마귀의 역사, 마귀가 얼마나 틈을 타고 방해를 하는지 제대로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집회 당일날 이제 7시 반에 시작이었는데 6시까지 확답자가 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떡하냐, 어떻게 할까, 확답자가 0명인데 이 집회를 진행하는 게 맞을까, 어떤 걸 진행을 해야 될까, 다들 이런 것들로 고민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순간 이제 주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이제 이런 기도 부탁글이 올라왔는데 형제님께서 다른 분께 이제 권유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이근봉 까동기 분이 가고 싶다고 말을 해서 이제 오고 있다라는 글을 올려주셔서 첫째 날은 그렇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앉아서 같이 말씀을 들으셨고 2일차에는 또 정하영 자매님께서 김예린 까동기 분을 계속 전도하고 계셨는데 이렇게 원래는 그냥 되게 어려운 상황이셨어요. 원래 오기가 좀 어려웠고 특강이 늦게 끝나서 되게 피곤해할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오게 되어서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보면은 이제 첫날과 둘째 날에 전참을 하신 분은 이근봉 까동기 분이 계셨고 하루 참석은 이제 김예린 까동기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합답자가 아예 없었던 집회를 준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감사한 순간이었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수능 날과 근접한 날짜였는데 여기 다은 자매님이랑 수아 자매님이랑 준희 자매님이 이렇게 와주셔서 또 많은 힘을 또 보태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예린 까동기 분도 잘 들으셨고 그때 이후로도 계속해서 다른 집회들에 이 두 분 다 연결되셔가지고 계속 전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 3가지로 골라봤는데요. 먼저 서로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의 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학교에서 같이 집회를 준비하고 전도하다 보면 되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큐티할 때도 할 수 있고 밥 먹으면서 할 수 있고 교장에서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학교에 계신 영혼분들 기도 부탁을 하다 보니까 되게 같은 분의 기도 부탁을 되게 오랫동안 듣고 같이 기도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너무 이 집회 기간 때 신기했던 점은 정말 자주 같은 분의 기도 부탁이 올라오는데 매번 내용이 달라지고 매번 이제 그분께서 권유를 했다, 막가리를 했다,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상황이 발전이 되고 어떤 노력을 하시는 게 느껴지고 했어서 정말 형제 자매님들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또 그렇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 같이 합심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었는데 결국엔 그 두 영혼분이 와주셨고 그리고 정말 학교에서 그런 안 좋은 글도 올라오고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신입생 분들도 신방을 와주시고 연합에서도 신방을 와주시고 다른 교회에서도 신방을 와주셨는데 좀 그렇게 뭔가 신방을 와주시고 저에게 힘을 보태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정말 이 집회를 그리고 저희가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이렇게 집중해서 바라봐 주시는구나, 정말 함께 해주시는구나를 그분들을 보면서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서 이어서 발표를 하자면 그렇게 해서 저도 이 부천지구 집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오던 영혼들이 있었고 참석하진 못했지만 그랬었는데 뭔가 한 가지 딱 그 눈에 밟히는 영혼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학교에 발이 묶여서 그 학교 밖에서 뭔가 집회를 하면 절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시는 분이셨는데 그 학교 형제 자매님들이랑 같이 동역을 해서
전도 중이던 학교 안에 있는 그 제주몰빵 카페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을 말씀을 듣게 하려면 우리 학교에서 진행해야겠다. 이렇게 좀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학교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사실 지구 집회는 뭔가 지구라는 뭔가 큰 단위 안에서 시행되는 거였고 뭔가 이렇게 체계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 학교 집회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서 학교 집회를 열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막막했었는데 일단은 표대 말씀부터 정하고 기도로 되게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정말 더 열악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더 열악한 환경이었고 대상이 저희 학교 분들이었고 더 안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또 많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우리의 지혜나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끝대 말씀을 정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정하게 되었는데요. 뭐 전도 집회를 할 건지, 밖을 집회 할 건지, 2일 할 건지, 4일 할 건지, 각각 이제 지교의 일정도 파악해야 되고, 시험 일정도 비키지 않게 해야 되고, 강의실을 대여해야 되는데, 카페를 대관할까, 약간 이런 엄청난 고민의 과정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정해졌을 때 이제 중간 단계로서 이제 봉사자들을 좀 역할을 분담을 해서 나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도할 영혼들을 좀 수업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제작했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제일 중요한 이제 권유를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제 뭐 각각 이제 역할을 분담한 게 뭐 크게는 기도 부탁지를 취합하시는 분, 그리고 뭐 홍보물을 제작하는 사람, 그리고 공지를 학교 톡방에 공유하는 사람, 그리고 집회를 진행하는 사람 모든 것들을 세팅을 하고 뭐 인도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이 합심기도 일정이었는데요. 일단 기도부탁 명단을 올리고 이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로 이렇게 숫자를 매겨서 계속해서 합심하고 있다라는 걸 좀 시각적으로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합심 기도도 하고 줌으로 만나서 교제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기도 부탁들이 있었는데 정말 이 영혼분 한 분 한 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 과정 중에는 또 이분이 이제 윤성만 제주몰빵 사장님이신데 사진 찍는 걸 정말 극도로 싫어하셔서 사진 이게 걸린 동영상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제 밥가리를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 이때 얘기하면서 사장님은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약간 이래서 이제 상담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 상태에서 이제 권유를 했고 이때 확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집회가 어찌됐든 시작이 됐는데 정말 위기였습니다. 왜냐면 학교 집회 확답자가 이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막 학교 집회를 진행을 해야 되냐, 그냥 각자 돌아가야 하냐, 아니면 우리끼리라도 교제를 하고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되냐, 뭔가 이런 상황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정말 기도로 기다리니까 이근범과 동기형, 아까 부천지부 집회에서 데리고 오셨던 이근범 과동기 형이랑 이정훈 학생, 그 교수님이 전도하시는 이정훈 학생분 그리고 사장님이 또 마지막에 조금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2일차에도 그 이근범 과동기 형을 내일에도 데리고 오겠다라고 이제 기도부터 올리셨는데 이제 새벽에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급하게 이제 본가로 올라가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그때 이제 데리고 오려고 했던 분도 못 오시게 되고 또 계속 거절당하고 약간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2일차인데도 아직도 새 영혼이 없었고 정말 7시까지 그러니까 집회 시작이 한 7시 40분이었는데 7시까지는 그래도 기도로 기다려보자 정말 영혼이 나타나게 기다려보자 이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교수님 자매님께서 또 다른 학생을 이렇게 데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빈 집회가 되지 않으시게 이렇게 영혼들을 좀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분은 정말 오셔서 말씀을 들으셨고 그리고 사장님도 이때 이제
목요일로 확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고대훈 학생이 이제 말씀을 듣다가 중간에 나갔어요. 뭔가 되게 불편한 기색을 띠면서. 그리고 그 고대훈 학생분의 친구로 보이는 남학생 두 분이 계속 기웃기웃거리면서 아 친구 여기 있나 보게요 보게요 이러면서 계속 내가 좀 위화감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눈치 보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렇게 좀 두려운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2일차 때는 그 고대훈 학생이 중간에 듣고 가셨었고 이제 3일차 때는 정말 그 장승재 학생이라는 분이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분이랑 이제 임성만 사장님 말씀을 들으셨고 그리고 정말 놀라웠던 건 이제 사장님이랑 그 서울중앙교회 전도인 분이랑 연결이 되어서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그때 저희 멋대로 뭔가 이분이 구원이신 것 같다 아닌가를 판단을 할 수가 없었어서 전도인 분과 상담을 이렇게 연결을 해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채워진 집회가 되었고 또 다른 교회에서 수원교회, 노원교회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신방을 많이 와주셔서 정말 꽉 찬 집회가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전도인이랑 상담하는 사장님의 뒷모습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전형적인 뭐 기독교인이다 이런 결론이 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4일차에 진행할 때는 이제 그 전부터 금요일에는 확답자가 딱 한 명이 계셨는데 그분 딱 한 분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추수민 학생인데요. 그 전부터 이제 이 교수님이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올렸던 학생인데 되게 긍정적으로 참석해 주어서 이제 4일차 마지막 날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결과를 좀 살펴보면은 그 부천지부 집회 참석자가 그 이근범 과동기형 그리고 이혜림 과동기 이렇게 총 2명이 있었는데 이 중에 이제 동양미래대학교 이제 박갈 집회에 참석하신 분이 이근범 과동기 형이 1일차에 참석을 하셨고 그리고 이혜림 과동기는 권유했지만 이때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양미래대 집회 참석자는 감사하게도 정말 매일매일이 확답자가 없고 집회가 열리냐 열리지 않냐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간절했던 그런 집회였는데 그런 집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빈 집회가 되지 않을 수 있게 이렇게 6명이나 채워주셨던 그런 감사했던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했던 거는 이렇게 집회가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다른 말씀으로 이어져 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또 이혜린 과동기도 이제 다른 집회로 인천 부평교회 대집회로 이제 참석을 하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말씀 연결까지 그렇게 됐던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매일매일 영혼이 오길 정말 헛된 말씀처럼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믿음으로 좀 기도를 했던 집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또 형제 자매님들끼리 또 연합해서 계속해서 같이 봉사하고 연합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말씀이 그 영혼분들이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선을 이룰 수 있었던 집회였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집회였다 이런 것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집회였어서 더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부천대 안에 이제 동양미래대가 있는데 그 부천지구 집회에서 참석했던 영혼들이 그런 동양미래대에 또 인도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이어져서 계속 한 영혼을 향해서 여기 이제 키워드 보시면 사냥개처럼 절대 놓지 않는 그런 집요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한다면 이후의 집회들에도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고 결국에는 선을 이루실 그런 하나님을 좀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집회들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정말 기도로 동역하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그런 집회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향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놓지 않는 그런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해주신
김하늘 자매님, 문채연 자매님 감사합니다. 역시 마음지키기 모임의 자매 팀장님들의 선교 사례는 달라도 너무 다르네요. 뜨겁고 감동적인 선교 서로의 발표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자가 한 분 더 계시는데요. 누구실까요? 소개드리겠습니다. 일산교회 대학부의 분위기 메이커, 인간 비타오베, 언어의 귀재 박태우 형제님을 소개합니다. 제 연구라서 한국어가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북부연합이랑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교재하고 있는 박태우 형제라고 합니다. 오늘 학교 집회 소개 발표 부탁을 받았는데 특히 조금 그 앞선 발표 들으면서 많이 이게 더 열심히 준비할 걸 싶었고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됐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준비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2학번이고 저는 알다시피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22학년에서 대학에서 입학했어가지고 이렇게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2년에 그 지구 연합에서 북부 연합에서 그 지구 채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해성지구라는 이름으로 그 지혜라 그리고 별의 해 이렇게 별의 성 그래서 지혜 해성지구라는 이름으로 함께 교제했고 저희 해성지구 표대 말씀은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래서 저희가 형제 자매님들이 이 첫째 말씀을 붙잡으면서 저희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성지구는 그 경희대, 외대, 삼육보건대, 한예종대 그리고 서울시립대 총 5개 대학교가 한 지구로 모였고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 북부연합에서는 저희 1학년부터 저희가 그 영어 집회를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때는 지구장님이신 신정윤 형제님이 저희 그리고 형제장님들이랑 함께 마음을 모으고 영어 집회 한번 계획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나서가지고 저희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제 학교는 그 한국 외국어 대학교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진짜 좋은 기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 개강하면서 이렇게 영어 집회를 계획하고 그리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희는 지금 의정부교에서 교제하고 담임하고 있는 그 최순주 목사님 직접 섭외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 단체 저희 그 영어 집회 준비 모임 끝나고 단체 사진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가 외대에서 저희는 그 성경 강연에 그 짧은 그 영어 책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구매하고 그리고 그때는 그 코로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마스크를 코로나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 마스크를 같이 준비하면서
노방전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외국어 집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의 전국에 뭐랄까 서울 쪽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관심도 많이 있고,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는 그 서울중앙교회 영어 성교부에 교제하고 있는 그 댄덕 형제님이라고, 그래서 그 형제님께서 함께 동참하겠다고 했어가지고 이렇게 함께 노방전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저희도 그 영어 집회도 온라인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상황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지구가 함께 모이고 그리고 영어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기도 이다정 자매님도 있는데요.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총 어쨌든 그래서 이번 영어 집회는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이 되었고, 구원 시인한 영어들이 5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에 가장 많은 인원이 많았는데요, 7명이 왔었고, 쭉 지내면서 이렇게 구원 시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학기 때는 다른 방면으로 조금 보고 스페인어과, 저희는 외대는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근데 이때는 거의 다 스페인어과이었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그래서 저희가 교제하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더 열심히 전도를 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스페인어 집회 한번 계획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외대뿐만 아니라 저희 북부 그리고 지구 형제 자매님들이 같이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스페인어 집회를 계획해왔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가 그 초대장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 준비 모임 끝나고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 집회 결과를 말씀을 드리자면 잠시만요. 그래서 일단은 이 영원 그 목록을 조금 나눴는데요. 그 노방전도를 통해서 만났던 영혼들이랑 그리고 계속 여태까지 계속 전도해왔던 영혼들이랑 그 나눴어요. 그래서 총 6명 구원 시인 그리고 1명은 구원 학생 하셨고, 이 집회를 통해서 너무 잘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저희도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수많은 이뤄진 영혼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보셨었어가지고 이런 결과를 저희한테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는 외대에서는 스페인어 집회가 진행되어 있었는데, 근데 저는 동부연합에서 함께 영어 집회 같이 도와주러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부연합이지만 저는 허락을 받아서 영어 집회 같이 동참하겠다고 했어가지고, 그래서 허락을 받았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노방전도도 하고 그리고 영어 집회도 거의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쪽에 참석을 하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저는 일단 영어가 훨씬 더 편하니까 저는 이쪽에서 한번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동부연합도 한번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이렇게 일정을 지냈습니다. 아쉽게도 이 결과는 따로 없는데요. 근데 이를 통해서 저희가 한 예시를 드리자면 지금 독일에 오신 한 교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독일에서 오신 교수님이 되게 신기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기독교이신다고 말을 했었고, 그리고 그냥 그 말씀을 시작했을 때 그냥 중간에 그냥 앉으면서 그냥 되게 조용하게 그냥 차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들었었어요, 집회를.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외국인 교수님이 영어 집회에 선정하는 것도 너무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일단 저희가 계속 방문하고 계속 바카리도 하면서 알게 됐던 것은 그 교수님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구원을 받았다고 했고, 그리고 원래 독일에서 그 엄청 약간 작은 교회에서 다녔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근데 거기에서도 그 작은 교회지만 거기에서도 복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그 교수님께서 말씀한 내용이랑 저희가 믿는 내용이랑 거의 비슷해서,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그 교수님에게 계속 연결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아쉽게도 교직까지 연결하기가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저는 아니고 근데 동부연합 형제님들이 또 연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2023년 2학기 때는 저희도 다시 한번 스페인어 집회 계획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이렇게 그 초대장을 이제는 스페인어로 이제 스페인어 하시는 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 초대장의 내용은 그냥 스페인어로 쓰셨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 외대 형제 자매님들이랑 같이 전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저희 그 북부연합뿐만 아니라 일산교회 형제님들도 방문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방문해 주셨어가지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 지구라는 그런 체계가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2023년부터는 지구가 없어졌어가지고 이제는 학교별로 그 집회를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되게 어려웠고, 그리고 각자 그런 어려운 그런 고난, 약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학교 대표자였었고, 근데 제가 이런 약간 행사 하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어수선하고, 그리고 되게 그냥 마음속에서 힘든 그런 시간을 지냈지만, 근데 주님께서 그런 어려운 시간을 물론 지났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귀한 영혼을 저희한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는 그 빅톨이라는 과테말라에서 오신 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물론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았다고 했었고, 근데 과테말라에서는 캐톨릭 그런 국가이라서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그런 과정이 조금 오래 걸렸었어요. 그래서 근데 감사하게도 그 빅톨이라는 친구는 지금 대학원 학생인 것 같은데요. 근데 대학원에서 다니다 보니까 계속 전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이번 집회를 결과를 말씀을 드리자면 거의 끝까지 들은 분들은 거의 한 명, 두 명 정도 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네,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노방전도를 통해서 만났던 영혼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계속 스페인어권이신 사람들한테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계속 있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학기 때 다시 집회 한 번 더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대학원에서 다니신 빅토 씨가 이번에도 다시 왔어요. 다시 말씀을 그 양치 선생님께서 연결이 됐어가지고 그래서 빅토리랑 이 사진에서는 제가 전도했던 그 다나 멕시코에서 오신 다나랑 그리고 그 다나 그 맨 왼쪽에 있는 외국인이 그 스페인에서 오신 성함을 까먹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스페인에서 오신 네, 분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특히 그 왼쪽에 있는 외국인이 이번 학예수행에도 오셨어요. 근데 아쉽게도 그거는 못 받았는데 근데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계속 학예수행이나 아니면 다른 집회 약간 이어서 그 집회도 계속 연결이 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유빈 형제님이랑 형제 형제님도 양치 형제님도 같이 함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집회의 모습인데요. 이번에는 그 스페인어 그 서울중앙교회에서 그 스페인어 선교부 그 총무이신 박진 형제님이 방문하셨고 그리고 지원금도 따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그 헌금도 물론 그동안 준비를 하면서 조금 많이 부족했는데 근데 주님께서 그 스페인어 성교부를 통해서 함께 하셨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 목사님을 직접 섭외하지 못했고 저는 문선만 목사님 스페인어 집회도 영상 집회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다 듣게 되었고 거기 위쪽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 마펠이랑 릴리 그래서 신혁 선생님께서 연결된 영혼들인데 이 친구들도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근데 역시 그 카톨릭 그런 사고 방식이 너무 세서 아쉽게도 그거는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마 그 마펠이랑 릴리는 아마 계속 연락 중인 것 같아요. 지금 귀국하셨는데 근데 계속 연락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4년 1학기 스페인어 집회를 마쳤습니다. 결과를 보면 총 7명 영혼들이 왔고 그리고 이렇게 잘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저번 학기랑 그 1학기랑 계속 연결이 돼서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주님께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 그냥 감사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학교별로 집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저에게 너무나 주님께 너무 감사했고 저희가 각자 너무나 연약하고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크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계속 많은 집회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아쉽게도 작년 2학기 때문에 아쉽게도 못했어가지고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느끼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칠 텐데 느낀 점이 너무나 많고 그런데 일단 가장 중요하게 느꼈던 것은 일단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저는 전도를 할 때 저는 약간 성향 쪽으로는 저는 항상 약간 혼자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요. 근데 계속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영혼들이 계속 거절하다 보니까 뭔가 약간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이번 외국어 집회 제가 대학 생활을 진행하면서 외국어 집회를 진행하면서 진짜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느꼈던 것은 진짜 각 학교마다 진짜 너무 이뤄진 영혼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저희가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는 느꼈던 것은 일단 진짜 마음에 지키는 것이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학교에서 같이 그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수업도 지내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약간 쉽게 지치고 그리고 그냥 쉽게 그냥 포기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근데 항상 그럴 때마다 저는 왜 이 학교에 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되새김을 해요. 외대라는 학교에서 약간 외국인들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저는 이곳에서 보내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 합격 통징서를 받으면서 그렇게 많이 느꼈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그 영혼들 붙이고 그리고 이렇게 집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가지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4학년이고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저는 진짜 마음속에는 진짜 불을 태우고 싶고 그리고 진짜 외대라는 학교에서 진짜 많이 더 전도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마음이랑 감정은 가끔 바꾸지만 근데 이런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싶고 1학기 때도 스웨너 집회를 계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참석하실 수 있는 우리 자녀분들 계시다면 꼭 동참해 주시고 물론 각자 캠퍼스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한번 달려보려고 합니다. 이번 1년이라는 시간에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읽으면 각자 속하신 캠퍼스와 학교에서 복음을 위해 열정을 품는 형제 자매님들 되길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것을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캠퍼스 복음화를 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일 세계 복음화를 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늘의 캠퍼스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 복음화.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해주신 박태호 형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역시 글로벌한 인재다운 글로벌한 선교 사례였는데요. 영어 집회부터 스페인어 집회까지 정말 세계 복음화라는 슬로건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발표해주신 네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코너만 남았는데요. 기대되시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름하여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준비된 작은 선물을 서로 교환하며 함께 선교의 힘을 더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PPT에 나와 있는 글을 진구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첫 번째 위에 것만 읽어주세요. 제겐 이 선물이 필요했어요. 저 같은 형제 자매님께 위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네, 다음은 건희 형제님께서 두 번째 읽어주시겠습니다. 큰 선물은 아니지만 형제 자매님께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유호연 자매님께서 읽어주세요. 선물이 캠퍼스 선교에 힘쓰는 동역자 형제 자매님들께 힘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물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죠. 이 시간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형제 자매님들 서로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뽑기 종이를 돌릴 테니까 한 분씩 빠르게 돌리면서 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뽑으신 후에 팀장님들이 다 일어나시면 너무 좁아서 팀장님들만 나오셔서 빠르게 이거 분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바꿔드릴게요. 번호 말씀해 주시면은 한 분씩. 진국님 몇 번이에요? 7번. 건영이네 몇 번이세요? 4번. 건영 11번입니다. 4번. 아, 그래요?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11번이에요, 건영님. 환영님 11번. 와, 내일 티가 자기 거 나왔어요? 14번. 좋아요. 지훈 형제님 좋은데. 네,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반은 뭐예요? 15. 그다음 종원이 몇 번인데? 저 18번. 화영사면 몇 번? 태호형님 몇 번이세요? 그냥 받았어요. 14번. 지훈씨 저 9번이요. 저 23번입니다. 본인 거 나오면 다시 뽑으면 되는데 말씀해 23번이요. 9번. 2번 저요. 다시 뽑아. 23번이요. 6번. 23번이 효준 선생님. 9번. 19번. 와. 21번. 8번이요. 8번. 딱 맞는 선물이 19번? 니보다 21. 19번요? 없어. 못 받으신 분이신가요? 알고 있어.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아 그래요? 몰랐어요. 저. 아, 요건 몰랐고 이거는 아, 아,
사실 옆에 왜 영어를 와 집에서 혼자 먹으면 안 되고 네, 혼자 먹으면 안 되고 이거 할 때 바로 보니까 좀 여기만 보세요. 이해를 하면 제가 몇몇을 알거든요. 딱 맞는 성이잖아. 제 선배님 쓰는 치약이 있어요. 제일 끝번호가 뭐죠? 20. 이거 아니에요. 네, 다들 뜯어보셨나요? 네, 시간상 원래 다 들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좀 딜레이 돼서 네 분만 뽑아서 편지 읽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번호 추첨 제가 할 테니까 그 번호 뽑히시면 그분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어디 계시죠? 22번? 22번. 네. 제가 받은 선물은 스터디 플래너와 이 신앙 서적 그리고 볼펜이 있습니다. 편지 읽어드리자면 초 대학생 형제자매님 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 이번 방학 기간 마음은 잘 지내셨나요? 각자의 자리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곧 개강해서 캠퍼스 선교사로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할 차례네요. 즐겁고 기쁘고 순탄할 때도 있지만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분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참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다시 오지 않는 대학생 그리스도인의 시절을 주님 안에서 힘차게 나시길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형제 자매님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속한 대학교에 보내신 이유는 분명하리라. 성경과 학업과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노트와 펜 선물로 작지만 준비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힘냅시다. 대학생활 끝자락에 한 형제 자매가. 네, 감사합니다. 다음 번호 추첨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18번. 네, 우선 감사드리고요. 조용대야, 조용대. 편지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귀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대학생 시기에 이렇게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모임이 허락되어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모임에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고 주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곧 개강할 캠퍼스로 나아가야겠지요. 이 마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힘을 믿고 앞으로 담대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다짐하고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함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일상교회 대학생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저는 이제 대학생이 아니지만 이제 예비 직장인으로서 어쨌든 직장으로서 이제 또 거기서 또 전도하게 될 텐데 같은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추첨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9번. 저는 이렇게 간식 세트 이렇게 받았고요. 편지를 읽어드리자면 안녕하세요. 대학생 형제 올 자매님. 2달 동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기간 동안 마음 지키시느라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아쉽기도 하네요. 이제 지킨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받은 사랑을 전파할 때가 왔습니다. 비록 어떠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3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 일산 대집회,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5교구 집회,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연합집회 일정에서 전도하는 데 쓰시라고 사탕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파이팅입니다. 네, 간식들 영혼을 위해서 쓰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분 추첨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4번. 편지 읽어드리면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 형제 자매님, 마음 지키기 모임을 끝으로 자신의 캠퍼스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대학생 5월 형제 자매님, 형제 5월 자매님, 방학 동안에 마음 지키느라 수고하셨고 또 캠퍼스 선교사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신생인 건 또 어떻게 아시는지 캠퍼스로 가서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길 멀리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육체의 피로도 있을 줄 알기에 마사지볼을 드립니다. 마사지볼과 함께 캠퍼스 선교사로서 힘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시간상 4분밖에 못 드렸지만 서로에게 모두 필요한 선물과 마음이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선물을 받으신 만큼 힘을 얻고 앞으로 다가올 대학 생활도 함께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어떠셨나요? 감사합니다. 감동과 재미 모두 다 가져가셨다니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고민과 감동적인 사연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한 몸으로서 더욱 단단해지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의 캠퍼스와 위치로 떠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하나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멋진 신앙생활을 이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의 선교 사례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DJ를 따라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파수 06.9원 사랑이 가득한 JBC HFM DJ 훈이었습니다.